비트맨의 굴리치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줘.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챗GPT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합니다. 이에 따른 응용지표를 검증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오늘 18번째 시간. 이번에 챗GPT가 설계한 지표는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의 값, 볼린저 밴드 상단의 값이 있습니다. 이 상단의 값과 지수입형 12와 26의 상향 골든 클러스와 데드 클러스의 그 방향성, 또한 MACD의 이 제로선이 있죠. 기준선 0선, 0선 위와 아래, 그래서 주가가 MACD의 0선을 돌파하는 이 시기를 패턴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값 20과 60의 기간값을 이렇게 일목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챗GPT 볼린저 밴드 상단 플러스 지수 이 지표, 이 지표를 이제 설계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 수식에 대한 원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지수입형 12일선과 지수입형 26일선, 그리고 MACD의 0선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 이루어지는 그 기준선,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기준선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라는 이 지표 명칭을 가져와서 수식 4번과 수식 5번에 볼린저 밴드 20의 값과 볼린저 밴드 60의 값을 상한선 값으로 해서 구름화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응용 지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화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60의 값 그리고 20의 값, 이게 이제 서로 구름으로 해서 음구름과 양구름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상단의 값 20의 60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또 정배열이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을 볼 때 우리가 MACD의 0선의 기준값, 0선의 기준값 이상과 이하, 여기에 따라서 이동평균 정배열과 역배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입형 12일과 중기입형 26일 지수입형이 서로 상향 골든 클러스와 데드 클러스를 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응용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수 입형의 12일선, 그리고 지수 입형의 26일선, MACD 0선의 기준값을 돌파할 때 나오는 이 기준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구름화할 수 있는 이 패턴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20의 값과 60의 값을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매매를 할 때 이런 직관적인 패턴을 보고 우리가 매매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AI가 생성해낸 바로 팟캐스트를 먼저 들어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지식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솔깃할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챗GPT가 제안했다고 알려진 지표인데요. 이름이 좀 길어요. 챗GPT 볼린저 밴드 상단 플러스 지수 일목균형표. 네, 이 복합 지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요, 볼린저 밴드의 원리나 활용법을 다룬 유튜브 설명, 특히 파동 에너지 이론 투자의 정석 채널 내용하고요. 또 이 챗 GPT 지표의 수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문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지표가 대체 어떤 기술적 요소들로 짜여 있는지, 그리고 이 요소들이 또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걸 이해하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맨 쓸 때 겪는 어려움 있잖아요. 잘못된 신호다던가 타이밍 놓치는 함정 같은 거요. 이 지표 조합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 아이디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 지표를 그냥 나열한 걸 넘어서요. 볼린저 밴드의 그 핵심 원리 있잖아요. 확장하고 수축하는 거요. 그 개념을 이동평균선이나 모멘텀 지표랑 유기적으로 좀 결합해 보려는 시도가 보여요. 이걸 통해서 그 추세의 시작점, 이걸 포착하고 또 그 추세가 얼마나 힘있게 지속될지 그걸 확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쓰려면 밴드가 언제 확장하고 언제 수축하는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지표를 분석하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표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챗 GPT, 볼린저 밴드 상단 플러스 지수, 일목균형표.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수식 정의 자료를 보면요. 이 지표를 구성하는 계산값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4가지 종류의 값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수 이동평균선, 그 EMA라고 하죠. Exponential Moving Average. 이게 최근 가력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는 12일 EMA, 이걸 수식 1, 지수 10이라고 하고 또 26일 EMA, 수식 2, 지수 26, 이 두 가지를 써서 단기랑 중기 추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12일이랑 26일 EMA.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MACD 제로선 돌파 시점의 가격입니다. 수식으로는 MACD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MACD, 보통 12, 26 설정값을 쓰는데 이 MACD 값이 0선을 위로 딱 돌파하거나 아래로 돌파하는 바로 그 시점의 종가를 기록하는 값이에요. 근데 실제 활용에서는 이 가격값 자체보다는요. MACD가 0선 위에 있냐 없냐 이 여부가 좀 더 중요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의 가격보다는 0선 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모멘텀 관점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 하면 중심선 있고 상단선, 하단선 이렇게 3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수식은 좀 특이하게 상단선만 2개를 써요. 하나는 기간 20에 표준 편차 1.8을 적용한 단기 상단선. 이걸 BB20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기간 60에 표준 편차 1.8을 적용한 장기 상단선. BB60입니다. 상단선만 2개군요. 20일, 60일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을 쭉 보면 추세의 방향이나 지속성을 보여주는 추세 추종 지표, 그러니까 EMA나 볼린저 밴드 같은 거요. 그리고 추세의 힘, 즉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표인 MACD, 이게 딱 결합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지표들을 조합해서 단일 지표가 가진 약점을 좀 보완하고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그런 전형적인 다중지표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볼린저 밴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를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언급된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적하듯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단순히 밴드 하단에 닿으면 사고, 상단에 닿으면 판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갑자기 밴드가 확 넓어지면서 크게 손실 보거나 아니면 상단 돌파하는 거 보고 막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밴드 안으로 쑥 내려오면서 물리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볼린저 밴드의 함정이죠. 네, 그냥 피상적인 이해만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부를 수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의 기본 구조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침선, 보통 20일 이평선을 많이 쓰죠. 이걸 기준으로 주가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상하단 밴드를 그리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가는 약 95.44% 확률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아까 그 유튜브 자료에서는 표준 편차의 2배수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챗GPT 수식에서는 1.8배수를 쓰고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 표준 편자 배수가 다르군요. 2배가 아니라 1.8배. 네. 네. 근데 볼린저 밴드의 진짜 핵심은요. 이 밴드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아주 동적으로 변한다는 점이에요. 즉 밴드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수렴 구간하고 밴드 폭이 확 넓어지는 확장 구간.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수렴과 확장. 네. 그렇죠. 수렴 구간은 보통 주가가 뭐 방향성 없이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하는 시기고요. 확장 구간은 그 응축된 에너지가 빵 터지면서 강한 추세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 유튜브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현재 시장이 수렴 국면인지 아니면 확장 국면인지 이걸 파악하고 특히 언제 확장이 시작될 건가 이걸 예측하는 게 볼린저 밴드 활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 터치 매매가 아니라 이 동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동적 특성. 근데 이 챗GPT 수식에서는 유독 하단 밴드는 안 보고 20일이랑 60일 기간의 상단 밴드, BB20하고 BB60 이 두 개만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단 밴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리하신데요. 상단 밴드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건 제 생각에는 상승 추세의 강도하고 지속성을 측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할까? 구름 정배열이라는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상단선인 BB20가 장기 상단선 BB60보다 위에 위치하면서 주가가 이 두 밴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마치 구름대 위에서 주가가 흘러가는 듯한 그런 형상을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아, 구름 정배열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유튜브 설명하고 연결해 보면 볼린저 밴드의 확장은 곧 추세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특히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장기 추세선이 상승 방향을 가리킬 때 볼린저 밴드 역시 위쪽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고요. 이 수식에서 BB20이 BB6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은 바로 이런 상방 확장의 강도가 얼마나 세고 또 지속적인지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려는 장치인 셈입니다. 즉, 뭐 어설픈 상승이 아니라 진짜 강한 상승 추세인지를 판별하려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확장 구간에서의 추세 추종 매매 전략 이걸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 중 하나로 이 구름 정배열 상태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 밴드는 아마 상승 추세 강도를 측정하는 데는 덜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상단 밴드의 관계를 통해서 상승 추세의 질, 퀄리티를 평가하려는 거군요. 그렇다면 같이 사용된 12일하고 26일 지수 이동 평균선 EMA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보조하게 되는 걸까요? EMA는 추세의 방향하고 그 전환 시점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수식에서는 두 가지 EMA의 관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신호를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잘 알려진 거죠. 골든 크로스. 단기 EMA인 12일선이 장기 EMA인 26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탁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매수 신호로 많이 보죠. 맞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 자료에서도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을 상승 초입의 신호로 설명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하락이나 횡보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초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배열 상태입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요. 단기 EMA인 12일선이 장기 EMA인 26일선 위에 꾸준히 머무르면서 두 선이 같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정배열. 추세가 지속되는 상태군요. 네, 그렇죠. 상승 추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 유튜브 자료에서도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쫙 펼쳐지는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의 확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즉, EMA의 정배열 상태는 볼린저 밴드가 의미 있는 상방 확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는 셈입니다. 아, 서로 연관이 깊군요. 네, 그래서 이 EMA들의 골든 크로스 발생 여부하고 정배열 상태 유지를 확인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볼린저 밴드의 상방 확장, 즉 추세 발생을 예측하고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유튜브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볼린저 밴드가 확장될 때 20일이나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눌림목 매수 타점. 그렇죠.
EMA의 정배열 성태는 이런 눌림목 매수 전략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볼린저 밴드로 추세 강도를 보고 EMA로 추세 방향과 시작을 확인하고 그럼 마지막 퍼즐 조각인 MACD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특히 MACD 제로선 돌파 시점의 가격 이 수식 MACD 제로는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MACD는 아시다시피 추세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힘, 그러니까 모멘텀을 측정하는데 아주 탁월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MACD 값이 0보다 크면 상승 모멘텀이 우세하고 0보다 작으면 하락 모멘텀이 우세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네, 그렇죠. 영선 기준. 네, 수식 자체는 영선 돌파 시점에 가격을 기록하지만 실제 이 지표를 활용할 때는 그 가격 값 자체보다는 MACD가 영선 위에 있는지 또는 이제 막 영선을 상향 돌파했는지 여부 이걸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설명한 볼린저 밴드의 상방 확장 신호 그러니까 BB20, BB60 이거하고 또 EMA의 정배열 EMA12, EMA26 이걸 통해서 상승 추세라는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해도 그 추세에 정말 힘이 실려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 힘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MACD가 영선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확인 도장 같은 겁니다. 따라서 MACD 영선 조건은 다른 지표들이 보내는 상승 신호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 구름 정배열, EMA 정배열, 그리고 MACD 영선 이상 이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태. 이걸 일종의 기술적 지표들의 상승 정배열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와, 기술적 지표들의 상승 정배열이라 표현이 재밌네요. 네, 각기 다른 측면, 그러니까 변동성, 추세 방향, 모멘텀 이 모든 측면에서 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해서 섣부른 진입을 막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인 셈이죠. 그렇군요. 볼린저 밴드, EMA, MACD 이 각기 다른 무기들을 잘 조합해서 서로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총합했을 때 이 챗GPT 볼린저 밴드 상당 플러스 지수 일목균형표 지표가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볼린저 밴드의 함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잘못된 확장 신호라던가 섣부른 추격 매수 같은 문제요. 이걸 피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네,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다중 확인, 멀티플 컨퍼메이션 이걸 통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단일 지표,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만 보고 매수하거나 상단 돌파만 보고 추격 매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점을 찾는 것이죠. 네, 여러 조건을 동시에. 네, 이 지표 조합을 활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강력한 상승 추세 진입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추세 방향 확인. 먼저 단기 EMA 12일선이 장기 EMA 26일선을 골든 크로스 했는지 혹은 이미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합니다. 이걸로 기본적인 상승 추세 방향이 설정됐다고 인지하는 거죠. 오케이, 방향 확인. 둘째, 모멘텀 확인. 다음으로 MACD 오실레이터 값이 영선 위에 있는지 아니면 막 영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붙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세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증거죠. 모멘텀도 체크하고요. 셋째, 변동성 및 추세 강화 확인. 동시에 볼린저 밴드가 수축 상태에서 벗어나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건 아까 배운 것처럼 EMA의 정배열이나 다른 지표들과 연계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확장 국면 진입 확인. 네. 마지막 넷째, 추세 강도 및 지속성 확인. 마지막으로 단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 BB22, 장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 BB60 위에 위치하는 구름 정배열 상태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가 단승이 나타난 게 아니라 강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확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 확인 도장 같은 거네요. 구름 정배열. 그렇죠. 이 모든 조건, 그러니까 EMA의 방향성,
MACB의 모멘텀, 볼린저 밴드의 확장 및 상단 배열, 이게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거나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그 유튜브 자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질문, 볼린저 밴드가 언제 확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지표 조합은 EMA와 MACD, 그리고 두 개의 상단 밴드라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높은 수렴 구간에서의 잦은 매매나 거짓 돌파, 그러니까 속임수 통과에 속는 경우를 줄이고 확률 높은 확장 구간 추세 매매 기회를 포착하려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와, 오늘 분석을 통해 보니까요. 단순히 여러 지표를 그냥 차트에 띄워놓는 것하고 각 지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동평균선하고 볼린저 밴드의 관계 같은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차트 뒤에 숨겨진 논리, 그 왜, 이걸 이해하려는 노력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지표 조합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모든 시장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성배는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완벽한 건 없죠. 네,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세상에 완벽한 기술적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패턴을 식별하려는 시도일 뿐이지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시장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제시하는 신호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항상 열어두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맹신하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실제로 활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기간 동안의 백테스팅,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검증하는 거요. 그리고 소액을 이용해서 실전 테스트를 꼭 거쳐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나 시장 상황이 이게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백테스팅과 실전 테스트 중요하죠. 둘째, 이 지표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주로 상승 추세를 포착하고 그 시점에서 진입 신호를 찾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언제 수익을 실현할 거냐? 즉 청산 전략이죠. 또는 손실을 제한할 거냐? 손절매 전략.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이 수식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 진입 신호 위주군요. 청산이나 손절은 따로. 네. 그리고 또 하락 추세나 방향성 없는 횡보장에서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별도로 고민하고 수립하셔야 합니다. 네, 그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디테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자료에서는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를 보통 2를 쓴다고 설명했지만 이 챗GPT 수식에서는 1.8을 쓰고 있거든요. 네, 1.8이었죠. 네, 이 작은 차이가 신호의 발생 빈도라든가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실제 차트 설정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 1.8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테스트를 통해서 최저값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챗GPT 볼린저 밴드 상단 플러스 지수 일목균형표 수식은요. 볼린저 밴드의 상방 확장 신호, 즉 BB20, BB60 구름 정배열 상태 확인,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선 EMA의 골든 크로스 및 정배열을 통한 추세 방향 확인, 마지막으로 MACD의 영선 돌파를 통한 모멘텀 확인,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잠재적인 상승 추세를 식별하려는 다중 확인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유튜브 자료에서 강조된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이 볼린저 밴드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원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지표의 시너지를 통해서 단일 지표의 어떤 맹점, 이걸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지표 조합이 주로 상승 추세 포착에 강점을 보인다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하락 추세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거나 혹은 방향성 없는 횡보 장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지표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좀 변형해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다른 지표들과 새롭게 조합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응용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겠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의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갔는데요. 뭐 추가적인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자면, 이 구름으로 표현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 20과 표준 편차 1.8을 사용했습니다. 1.8을 표준 편차로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볼린저 밴드의 이 수치값을 보통 20에 기간값의 20에 표준 편차 2.0이 보통의 표준값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표준값에서 이게 기간이 이제 늘어날 때,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20이 아니라 60 또는 120일 또는 사용 여부에 따라서 뭐 240일의 이동 평균값의 설정값에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의 이 표준 편차가 2.0보다는 기간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편차를 줄여줘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수치값이 계속 밀려나서 이 표준 편차의 차가 많이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패턴이라는 이 스키즈 현상과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후행성으로 이제 밀리는 부분이 좀 있다.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 편차 값을 그 차를 좀 좁혀놔야겠죠.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표준 편차 값을 0.2, 이제 2.0의 백분율로 계속해서 늘려준다. 그러면 20에서 기간이 이제 20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2.0 정도의 표준값을 갖게 되는데 기간이 60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 그 기간값에서 2.0의 백분율에서 0.2를 줄여주면은 1.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120일 이상 쪽에 장기 이동 평균값이다. 그러면 그런 배율을 좀 더 낮춰서 1.0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표준값을 조정함으로써 이런 이제 이 표준 편차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20일과 60일에서 중간에 표준 편차 값을 좀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값이 정확하게 뭐 1.8이다, 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이 표준값을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 수치에서 좀 평균적인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낼 때 1.8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도 이 표준값을 2.0에서 1.8로 이렇게 변경해서 작성을 해준 걸 보면 어떤 그런 차이를 좀 줄이고자, 이 편차에 대한 차이를 좀 줄이고자 1.8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표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입형 12일과 26일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MACD 0선의 기준값을 돌파했을 때 나타나는 value and 함수를 사용해서 이 기준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이 한 번은 이 0선을 주가가 돌파했던 이 시기를 이 가격 차트에 올린 겁니다. 이 기준선이 있을 때 주가가 이 기준선을 하는 게 바로 0선의 기준값을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이제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20의 값과 60의 값을 구름화했다.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기, 장기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이 1.8의 표준값을 갖고 스퀴지 현상 일어나는 확장성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구름화를 해서 양구름과 음구름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음구름 같은 경우는 서로 이 표준 편차가 발생하면서 이것을 역배열로 본다는 얘기죠. 추세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양구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배열을 뜻하고요. 이 서로 상한값의 정배열을 뜻하면서 여기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AI가 설명을 했듯이 지수 2평의 골든 클로스와 정배열 여부, 그다음에 MACD 영선 위의 여부,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값의 서로 정배열 여부. 이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됐던 이 부분, 이 바로 명확한 매수의 타점의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역별 상태로 전환됐을 때가 매도의 강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적으로 여기서 이제 상한선이 역배가 났을 때가 이때 강력한 매도의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종목의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 BHI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일단 지수 2평의 정배열이고요. MACD 영선 기준선 위에 주가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 값이 서로 정배열선대가 모든 요건을 갖춰주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이 조정 눌림 같은 경우를 좀 우리가 요 판단했을 때 다시 이 강한 상승 추세로 갔기 때문에 이 관성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의 관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눌림목이 되면서 강한 V자 반등을 좀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승이라는 종목도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지수 2평의 배열이 정배열이고 주가가 영선의 기준선, MACD 영선의 기준선으로 돌파한 요건, 그 다음에 상한선. 자, 상한선의 배열이 정배열이었던 부분이 이제 요건이 완벽하게 맞았고, 이 요건에서 우리가 매수의 타점을 잡았는데 이런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조정은 하나의 이 강한 상승 추세에서 다시 반등으로 가는 이 관성이랬던 거죠. 관성. 이 관성이 뭐냐면 요 스퀴지가 지금 나타났다. 스퀴지에서 확장, 변곡이 나타났던 부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과 그 다음에 이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아주 강력하게 종목이 강력하게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었죠.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종목이었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THN을 보게 되면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요건을 한번 찾아보면 동시에 일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수 2평의 상향 골든 클로스와 그 다음에 지금 상한선 정배열로 해서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여기가 완벽한 이 타이밍을 좀 보여주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보이죠. 기준선과 지수 2평, 그 다음에 MACD.
여기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면 엄청난 수익률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초기 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패밀리C를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C를 보게 되면 자, 요건을 하나 갖췄습니다. 그죠? 요건을 하나 갖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ACD 영선 기준선 위에 올라왔고요. 요건 두 번째의 요건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뭡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요건이 바로 상단값 20과 60이 서로 정배를 이뤘던 요건. 완벽한 초기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타이밍을 강력한 매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성을 봤을 때 요건을 하나 갖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완벽에 가까운 요건을 갖췄을 때가 매매 타이밍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18번째 시간, 바로 챗 GPT, 볼린저 밴드 상단 플러스 지수 2평의, 값을 한꺼번에 이제 조합을 해서 지수 2평 12, 26, MACD 영선 기준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 20과 60을 서로 구루마한 이런 응용지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수식을 받아보시려고 하면 저의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태그 게시판에 챗 GPT가 수식을 만들다 태그 게시판에 이렇게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월 구독 3만원으로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또 구독자 전용 무료 수식과 조건 검색식을 공유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가 실시간적으로 주식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매매 의견을 준다. 이게 바로 이제 AI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천해주는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라 부를 만큼 이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금융업계와 또 이 증시업계에서도 빠르게 AI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이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더 앞서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개설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AI를 통한 이 주식 분석 데이터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가입과 구독을 통해서 수식을 만들다의 수식과 구독자 전용 웹사이트를 구독을 하게 되면은 구독자 전용 무료 수식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무료 수식과 조건 검색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